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사람과 어울리는 법을 더 많이 고민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사람을 넓게 사귀는 일이 중요해 보였고, 빈 시간은 곧 외로움으로 느껴지곤 했습니다. 그러나 삶을 오래 걸어온 지금, 천천히 돌아보면 알게 됩니다.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는 힘이 있을 때 오히려 관계가 가벼워지지 않고 편안해진다는 사실을. 혼자 있을 수 있는 사람은 함께 있을 때도 편안합니다. 혼자 있지 못하는 사람은 함께 있을 때조차 불안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독을 건강하게 마주하는 법, 그리고 그 고독이 어떻게 관계를 더 평온하게 바꾸는지 차근차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고독과 외로움은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외로움은 내가 버려졌다고 느낄 때 찾아오는 허기입니다. 고독은 내가 나와 함께 있음을 알아차릴 때 찾아오는 여백입니다. 외로움은 마음을 급하게 만들고 고독은 마음을 넓게 만듭니다. 외로움 속의 사람은 확인을 원하고 고독 속의 사람은 이해를 원합니다. 이 차이를 구별하는 순간 우리는 관계에서 쓸데없는 조급함을 내려놓게 됩니다. 상대의 답장이 조금 늦어도, 오늘의 만남이 취소되어도 내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는 확신이 생깁니다. 이 확신이 관계를 편안하게 만듭니다. 고독을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생깁니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상대의 기분에 휘둘려 요동치지 않습니다. 상대가 잠시 불편한 말을 해도 바로 맞받아치지 않고 한 번 더 듣고 한 번 더 생각합니다. 관계는 이 한 번의 여유로 살게 됩니다. 반대로 그 마음이 약하면 사소한 말에도 마음이 흔들립니다. 좋다 나쁘다를 급히 판단하고 마음속 저울은 분주히 흔들립니다. 우리는 경험으로 압니다. 급한 마음으로 내뱉은 말이 얼마나 깊은 흉터를 남기는지를.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이 급함이 줄어듭니다. 혼자서도 숨을 고를 수 있으니 함께 있을 때 더 다정해집니다. 혹시 이런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사람은 사회적 존재라 하지 않습니까? 고독을 좋아하다 보면 차갑고 이기적인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걱정입니다. 그러나 고독을 사랑한다는 말은 사람을 피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나를 잃지 않은 채로 사람을 만나겠다는 뜻입니다. 나를 소모하지 않고도 타인을 기쁘게 할 수 있고, 타인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나를 포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이 균형입니다. 균형이 있을 때 관계는 오래 갑니다. 억지로 맞추지 않아도 되고, 억울하게 쌓아두지 않아도 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기대어 쉬는 나무 그늘이 됩니다.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길지 않아도 됩니다. 하루에 잠깐이면 충분합니다. 창가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며 오늘의 마음을 살펴보십시오. 오늘은 무엇이 나를 기쁘게 했습니까? 무엇이 나를 불편하게 했습니까? 누구를 원망하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고마움을 느꼈습니까? 이 네 가지 질문을 마음속으로만 차분히 되뇌어 보셔도 좋습니다. 가능하시다면 짧게라도 적어 보셔도 좋습니다. 글이 너무 무거울 필요는 없습니다. 거칠고 서툴러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솔직함입니다. 솔직함은 마음을 밝히는 등불입니다. 둘째로 침묵을 일부러 선택하기를 권합니다. 우리는 대화에서 침묵이 나오면 흔히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서둘러 말을 채우려 합니다. 그러나 침묵은 대화의 빈틈이 서로 잠깐 쉬어가는 순간입니다. 잠시 멈출 때
상대의 말이 가라앉아 의미가 드러납니다. 잠시 멈출 때 내 안의 반응이 가라앉아 진심이 떠오릅니다. 침묵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대화의 질이 달라집니다. 말은 줄어들고 의미는 커집니다. 관계는 소리보다 울림으로 연결됩니다. 셋째로, 경계의 문장을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경계란 선을 긋는 싸늘한 태도가 아니라 서로의 평화를 지키는 울타리입니다. 싫다는 말을 미루면 쌓이고 쌓여서 터집니다. 차라리 일찍 말하는 것이 덜 아픕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제 기운이 모자랍니다. 내일 이야기해 주시면 더 잘 듣겠습니다. 부탁을 거절해야 할 때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지금 제 일정으로는 어렵습니다. 대신 다음에 여유가 생기면 꼭 돕겠습니다. 이런 문장은 차갑지 않습니다. 정중하고 분명합니다. 분명함은 예의의 다른 얼굴입니다. 넷째로, 관계의 속도를 조절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인연이 같은 속도로 깊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인연은 느리게 걸어야 합니다. 하루 만에 마음을 다 내어주면 다음 날의 마음이 비워지게 됩니다. 천천히 걷는다고 인연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천천히 걸을수록 길이 단단해집니다. 급하게 쌓인 친밀함은 금이 쉽게 갑니다. 천천히 빚은 신뢰는 오래 갑니다. 속도를 늦출 줄 아는 마음에게는 오래 머무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다섯째로, 고독을 위한 작은 의식을 생활 속에 심어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고 깊게 3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기. 따뜻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시며 오늘의 다짐을 한 줄 떠올리기. 저녁에 집에 돌아와 신발을 가지런히 놓으며 오늘의 마음을 하나 내려놓기. 간단한 의식은 마음의 공간을 늘립니다. 공간이 넓어지면 타인의 말이 들어올 자리도 함께 넓어집니다. 내 안의 자리가 넓어질수록 관계는 덜 부딪힙니다. 여섯째로, 관계의 정리를 너무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래된 인연이라도 서로를 소모시키기만 한다면 한 번쯤 거리를 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거리는 단절이 아닙니다. 잠시 쉬어가는 여유의 시간입니다. 거리를 둔 뒤에야 비로소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참아왔는지, 내가 무엇을 바라고 있었는지, 상대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무엇을 서로 오해하고 있었는지. 정리하고 나면 남는 인연은 더 따뜻해지고 흩어지는 인연은 고요하게 멀어집니다. 억지로 붙잡지 않음이 품격입니다. 일곱째로, 홀로 있는 기쁨을 몸으로 기억해 보십시오. 가까운 공원을 천천히 산책하며 바람의 결을 느껴보시고, 시장 골목을 걸으며 익숙한 냄새와 사람들의 목소리를 천천히 들어보십시오. 손끝으로 따뜻한 머그컵을 감싸 쥐고 좋아하는 음악을 낮은 볼륨으로 틀어두고 창문에 부딪히는 빛의 움직임을 따라가 보십시오. 스스로 충전되는 시간을 여러 감각으로 익혀두면 사람에게만 기대던 위안에서 조금씩 독립할 수 있습니다. 독립은 고립이 아닙니다. 독립은 좋은 만남을 위한 준비입니다. 여덟째로, 기대와 감사의 균형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관계가 불편해질 때를 떠올려 보면 기대는 높았는데 감사는 적었던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상대가 나를 알아주기를 기다리느라 이미 받은 작은 친절을 놓치곤 합니다. 감사가 늘어나면 마음의 온도가 올라가고, 온도가 올라가면 관계의 얼음이 녹습니다. 감사는 말로도 좋고, 표정으로도 좋고, 작은 배려로도 좋습니다.
오늘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고맙다는 마음을 분명히 건네 보십시오. 관계의 표정이 달라집니다. 아홉째로 비교의 습관을 내려놓는 연습을 하십시오. 비교는 사람을 가난하게 만듭니다. 남의 다정함을 보며 내 곁의 사람을 과소평가하고 남의 선물을 보며 내 일상의 온기를 저울질합니다. 그러나 관계의 진짜 가치는 겉으로 보이는 장면에만 있지 않습니다. 감기에 걸렸을 때 묵묵히 끓여준 따뜻한 죽, 늦은 밤 집 앞까지 함께 걸어준 느린 발걸음, 아무 말 없이도 전해지는 눈빛의 안부. 이런 장면은 사진으로는 잘 남지 않지만 마음에는 오래 남습니다. 비교가 줄어들면 내 곁의 사람이 더 또렷이 보입니다. 열째로 나의 결핍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고독을 두려워하는 마음 밑바닥에는 대개 결핍의 기억이 있습니다. 버려질까 두렵고 미움받을까 두렵고 혼자 남을까 두렵습니다. 두려움을 없애려면 먼저 두려움을 인정해야 합니다. 나는 두렵습니다 라고 조용히 말할 수 있을 때 그 두려움은 나를 삼키지 못합니다. 인정은 포기가 아닙니다. 인정은 출발입니다. 나의 결핍을 알아차릴 때 그 결핍을 타인에게 무겁게 기대지 않게 됩니다. 무겁지 않은 사람에게는 사람들이 더 오래 머뭅니다. 여기까지 들으며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말은 알겠는데 실제로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혼자 있는 시간을 내기도 힘들고 경계의 문장을 말하는 것도 쑥스럽고 오래된 인연을 정리하는 일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쉬운 일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천천히, 더 작게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은 단 10분만 나 자신에게 시간을 할애하시고 이번 주에는 경계의 문장 한 줄만 연습하시고 이번 달에는 꼭 정리해야 할 일 하나만 용기 내 보십시오. 삶은 큰 결심보다 작은 실천에 반응합니다. 작은 실천이 쌓이면 성격이 바뀌고 성격이 바뀌면 관계가 달라집니다. 관계를 편안하게 만드는 데에는 기술보다 태도가 더 중요합니다. 태도는 말과 눈빛과 몸의 방향에 스며 나옵니다. 내가 나와 함께 있을 수 있을 때 내 말은 부드러워지고 내 눈빛은 따뜻해집니다. 내가 나를 버리고 있을 때 내 말은 날카로워지고 내 눈빛은 허전해집니다. 사람은 말의 내용을 다 기억하지는 못해도 그 말이 나올 때의 온도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는 관계의 온도를 바꾸는 가장 깊은 방법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고독을 사랑한다고 해서 모든 관계에서 거리를 둘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관계는 가까이 있을수록 더 건강해지고 어떤 관계는 적당한 거리를 둘수록 더 깊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관계마다 다른 호흡을 알아차리는 일입니다. 어떤 사람과는 말을 많이 나누는 것보다 같은 공간에서 조용히 앉아 있는 시간이 더 소중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과는 반대로 자주 만나지 않아도 깊은 편지가 오갈 수 있습니다. 호흡을 맞추면 오해가 줄어듭니다. 오해가 줄어들면 마음은 편안해집니다. 우리는 결국 누구와도 완벽하게 맞을 수 없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언제나 틈이 있습니다.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틈을 받아들이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틈이 있다는 사실이 실패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틈을 인정하면 억지로 끼워 맞추려는 마음이 줄어듭니다. 그때 비로소 사람은 사람답게 만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대로, 나는 나대로, 그러나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걷는 길.
그 길의 바닥은 고독이 다져줍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하나의 약속을 정해봅시다. 오늘 밤 잠들기 전 오늘의 만남을 떠올려 보십시오. 즐거웠던 순간을 한 장면, 아쉬웠던 순간을 한 장면 골라 보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내 마음은 어디에서 급해졌는가? 어디에서 여유를 지켰는가? 내 존재의 중심을 잃지 않기 위해 내일은 무엇을 한 줄 덜어낼 것인가? 이 질문을 매일 반복하면 관계는 저절로 편안해집니다.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관계가 편안해집니다. 혼자 있을 수 있는 용기는 함께 있을 때의 다정함으로 이어집니다. 나를 채우는 시간은 결국 타인을 배려하는 시간으로 환원됩니다. 그러니 부디 자신을 믿어 주십시오. 혼자 있는 시간을 죄책감으로 채우지 마시고 그 시간을 마음의 정원으로 가꾸어 주십시오. 그 정원이 무성해질수록 당신 곁의 사람들은 더 자주 쉬러 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늘 아래에서 우리는 서로의 숨결을 나누며 함께 머물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고독이 관계를 편안하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오늘의 짧은 연습이 내일의 편안한 관계로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덧붙여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요즘의 관계는 디지털 화면을 통해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화면의 알림은 우리를 항상 연결된 사람으로 느끼게 하지만 동시에 더 외롭게 만들기도 합니다. 알림이 뜨지 않으면 버려진 듯하고 답장이 늦으면 미움받는 듯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고독의 호흡입니다. 알림을 잠시 꺼두는 용기, 답장을 서둘러 요구하지 않는 여유, 밤에는 화면을 멀리 두고 눈을 쉬게 하는 배려가 필요합니다. 눈이 쉴 때 마음도 쉽니다. 마음이 쉬어야 타인을 향한 말도 쉬어집니다. 쉬어있는 말은 공격하지 않고 쉬어있는 침묵은 상처를 만들지 않습니다. 갈등의 순간에도 고독은 조용히 일을 합니다. 마음이 달아오를 때 바로 말을 던지지 않고 먼저 한 걸음 뒤로 물러나는 훈련을 해보십시오. 지금 내 분노는 사실 두려움에서 왔는가? 지금 내 서운함은 사실 기대가 너무 컸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묻는 잠깐의 고독이 폭발을 막아줍니다. 싸움은 대개 상대가 아니라 내 안에서 이미 시작됩니다. 내 안에서 시작된 싸움이 가라앉을 때 비로소 우리는 상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때 건네는 한마디는 사과가 되거나 이해가 되거나 아니면 조용한 작별이 됩니다. 어떤 경우든 상처는 줄어듭니다. 세대 간의 관계에서도 고독의 힘은 소중합니다. 우리는 자녀와 손주를 사랑하지만 때로는 그 사랑이 지나친 간섭으로 변하기 쉽습니다. 그 순간 나의 고독은 나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내가 외롭다고 아이의 삶 한가운데로 들어가지는 말자. 아이가 묻지 않은 조언을 계속 건네지는 말자. 아이가 넘어지지 않게 손을 뻗되 아이가 스스로 일어설 기회를 빼앗지는 말자. 이렇게 한 걸음 물러서서 지켜보는 사랑은 차갑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이는 존중받는다는 감각을 배우고 우리는 믿어주는 법을 배웁니다. 믿음은 강요보다 훨씬 강한 끈입니다. 마음이 불안할 때마다 되뇌면 좋은 짧은 문장을 몇 가지 드립니다. 나는 혼자 있어도 괜찮습니다. 내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관계의 속도는 내가 정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침묵은 내일의 평화를 준비합니다. 경계는 무례가 아니라 예의입니다. 이 문장들을 마음에 새기고 필요할 때 조용히 꺼내 보십시오. 문장은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나침반이 됩니다.
이제 천천히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결국 편안한 관계입니다. 편안한 관계는 서로를 놓아버리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더 잘 존중하는 관계입니다. 존중은 내가 나를 지킬 때 자연스럽게 흘러나옵니다. 그러니 오늘도 자신의 마음을 한번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단단해질수록 손은 더 부드러워집니다.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을수록 관계는 더 따뜻해집니다. 그리고 그 따뜻함이 당신의 하루를 덜 피곤하게 만들 것입니다.